요즘에 서울 원정 투기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좀 다룬 지 좀 됐고 그래서 오랜만에 다뤄보는 지역 평택을 보시겠습니다. 자, 미분양 아파트 널려 있었는데 반년 만에 2억 뛰었다. 반전. 어떻게 반전된 거예요? 공급 과잉 청약 변경으로 뭐 2600가구 넘었는데 지금 미분양이 131가구에 불과하다. 이거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아유, 집값 계속 오른대 서울. 근데 나는 도저히 서울을 살 수가 없어. 어디 가는 거예요? 수원 뭐 용인, 성남, 하남 뭐 과천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서쪽에는 그나마 광명, 일산 뭐 이런 데 들어가다가 여기도 너무 올라서 못 사겠으니까 여기저기. 그런데 뭐 언론에선 절대 안 떨어진다. 지금 집안 사면은 못 산다. 그러다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평택, 안성, 화성, 오산, 의왕 이런 데까지 밀려난 거죠. 그러면서 서울 매수자 비율이 6.1%에서 12.1%로 2배가량 늘었다. 서울에서 많이 사고 있다. 서울에서 저기까지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평택이라도 집값 모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지인 거래 비율은 3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서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딴 데는 줄어들고 서울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서울에서 원정 투자로 볼 것이냐? 그렇다면 서울도 늘어나고 딴 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만 늘어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평택 아파트를 사서 평택에 들어가도 외지인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상급지에서 한꺼번에 하급지로 쭉쭉 밀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급지에서 올라오는 비중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비중은 증가한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외지인 매매 거래 비중은 늘어난다. 무슨 소리예요? 해당 지역 실수요들은 집값 보고서 아씨 누가 이 가격에 사? 미친 거 아니야? 하급지는 아니더라도 임금 비슷한 데서 들어오는 수요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요들은 서울의 집값이 더 미쳤으니까 아직 평택이 싸구나, 지금이라도 사면 더 오르겠지 이러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외곽 지역에 몰리면 몰릴수록 그만큼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은 늘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밀려가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다시는 못 올라오죠.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박살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저기까지 밀려가서 매수를 했다 못 팔고 박히는 거고, 무리해서 서울 샀다 대출 비율 한 80% 영끌해가지고 신용까지 다 끌어서 LTV는 40%밖에 안 나왔지만 신용 대출 끌고 뭐 부모한테 대출 끌고 막 이거 저거 끌어가지고 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번 박살나면 다시 집을 못 사는 거고. 그리고 전세가 13%가 역전이 됐다. 깡통 전세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갭투기 비중 굉장히 높죠. 지금 보면은 원정에서 갭투기로 산 사람들도 있고 밀려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갭투기 비중이 높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밀려서 내려왔는데 평택도 지금 너무 비싸. 근데 평택은 갭투기로는 일단 사놓을 수 있고 나중에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갭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떴다는 것은 갭투기 수요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전세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들 자금 보호하려면 1억 미만 갭투기, 3억 미만 갭투기 빨리 규제 들어가야 된다. 더 이상 투기 못 들어오게. 붕괴되는데 그게 다 전세입자들한테 떠넘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이런 거 빨리 잡아야지. 전세가율이 팍 튀네요? 근데 요즘 지역분석 전세가율 다루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1년 7월부터는 팍 튀죠 다. 이거 다 요때부터는 통계 방식을 바꾼 거죠. 그러면은 떨어지고 여기는 노코멘트하고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즉 갭이 늘어난다. 늘 말씀드리지만 갭이 늘어나면은 갭투기 수요는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왜냐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안 들어오는데 수요가 들어와야 비싸게 파는 거죠. 자, 매매 가격 지수 계속 막 폭등한다. 막 갭투기 서울 수요들 들어가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직접 봐야 되고.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외지인 매수 수요도 줄어드는데 현지인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 다 들어가 있다? 3억 미만, 2억 미만. 자, 2억 미만이 보통 공시가격 1억 미만이에요. 공시가격 막 1억 5천 이래도 그런데 공시가격 한 5천만 원 막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됐다. 3억 미만은 100%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공시가격은 집값보다 당연히 적을 텐데, 그렇다는 것은 3억 미만 갭투기 양도세 중과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상승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승은 그래도 하는 것 같다. 상승은 하는 것 같아요. 10월에 53.4%가 하락 거래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66.1%가 하락 거래예요. 하락 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고가 비중은 확 줄고 거래 취소는 뭐 한 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합 비중도 뭐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늘고 신고가 비율이 줄고 있다. 맨날 전문가들 뭐라 그래요? 거래는 줄었어도 신고가가 찍히니까 집값은 오른다. 근데 신고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100채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신고가가 10억이에요. 그런데 99채가 9억으로 거래되고 한 채가 11억이 거래됐다. 신고가는 찍고 있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 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유리한 것만 잘라다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하락 징조예요. 거래량 감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거래 금액 수준별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거래량 많은 아파트 단지로 보는데 일단 그 전에 자 직거래가 의심이 되죠. 갑자기 10월에 한 건 거래되고 거래 없다가 11월에 직거래로 하나 뜨고 여기도 직거래 하나 뜨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직거래가 가격 띄우기는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여기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의심가지 않아요? 호갱에서는 표시도 안 해줍니다. 10월에 2억 4천 뜨고 11월에 신규 거래 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계속 올라가고 11월에 2억 4천 거래 한 건 뜬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뜬 건 1억 4천이에요. 이것도 중개인 빼고 들어간 거죠. 원래 이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번 달에는 한 40%, 이번 달에는 한 20% 정도가 신고가 거래를 찍었다. 1억 미만 갭투기만 잔뜩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많이 찍었겠죠. 거기에는 수요들이 계속 넘치니까. 그래서 거래량 많은 거 보면 어때요? 거래량 1위인 거. 자, 10월 이후 거래 없고요. 10월에 3억 2천 하나 떴는데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죠. 얘가 특수거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오르고 있어요 여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 285건 쭉 오르고 있죠. 얘만 그런 거죠. 얘도 10월에 신고가 찍었죠. 이런 데서 신고가 찍는 거다. 투기 들어가서. 여기도 11월에 신고가 하나 찍었죠. 근데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이 가격이 저기가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데예요. 전세가 끌어올려서 올리고 있지만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미 갭이 8천 수준이죠. 그러면은 나는 샀는데 다음에 누가 받아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산 사람들이 고점에서 사고 그 다음 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거래량 멈추고 가격이 멈췄잖아요. 신고가는 찍더라도. 자, 다 5, 6이 다 이런 아파트죠. 전세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갭은 2억이 넘어갑니다. 여기는 가격도 비싼데 근데 빨간 점 찍힌 거 보면 뭐예요? 빨간 점 경매예요. 경매 나오고 있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매 나오게 생겼으니까 어떤 전문가란 작자가 찍어줘가지고 자기 고객들 경매 안 나오게 넘기고 있다든가 7, 8, 9위 이런 데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주춤 하고 있죠. 그리고 신고가 찍고 내려왔죠. 조금 여기는 신고가 찍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얘가 신고가 찍었네요. 10월에 전반적으로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9월에 막 3건씩 되다가 2건 되고 11월엔 거래도 안 뜨고 있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거래량 많이 된 단지들부터 그럼 신고가 찍으면 그 다음에 거래 안 되고 있는 거고 신고가 떨어지는 단지들은 더 많이 넘쳐나고 있는 거고 저렇게 투기 수요들 잔뜩 들어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는 데만 신고가를 찍고는 있는데 그것도 거래량 계속 감소 중이라는 거죠. 갭은 벌어지고 있고 갭이 벌어졌죠. 오히려 전세가는 떨어진다. 이제 1억 미만 이런 데서나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추세가 이렇죠. 진짜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 말이 맞죠. 그리고 보니까 매물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월세 뭐 줄었다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다 치더라도 매매 같은 경우는 양도세 시즌 때 한번 쭉 늘어났다가 쭉 매물 빼고 나서 이제 다시 슬슬 쌓이고 있죠. 전세.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 평택은 공급 많아요. 평택이 집값 띄우기는 되게 좋은 동네예요. 호재가 많다고. 그래서 맨날 헌덕지구는 스마트시티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조성하는데 핵심인 성균관대 빠졌죠. 그 다음에 고덕신도시 옆에 삼성전자 들어온 거 거기 확장한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평택 아파트를 왜 사요? 거기가 진짜 막 삼성전자의 핵심 임직원들이 들어와가지고 평택 살면서 그 동네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줄 사람이냐? 아니에요. 대부분 생산직이에요. 장기 근속하지 않고 거기서 평생 직장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장기 근속하는 거지. 근처에 저기 오피스텔 사가지고 오피스텔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잖아요. 회사 버스도 태워주는데. LG는 뭐 크게 다를 것 같아요. LG는 들어온 지도 한참 됐고. 군부대 이전 렌탈하우스 공실 남아도는 게 렌탈하우스고 현덕지구 중국과 교류해서 엄청나게 뜰 것이다. 중국 박살났죠. 1대1로 사업한다고 하다가 미국이랑 1대1로 붙고 개박살 났다. 호재만 말하면 안 오를 동네가 어딨어. 입주는 엄청 많습니다. 공급 부족도 아니죠. 매물은 쌓이는데 입주는 엄청 많아요. 계속 늘어나겠죠.
많이 힘들어졌다. 분양 계획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재건축은 반토막 납니다. 거의. 이것도 재건축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재건축으로 공급을 내봤자 얼마나 내겠냐. 며칠 나는 게 얼만데. 아직도 분양도 남았고. 더 퍼스트 관심. 이거 8월에 분양하기로 했는데 아직 분양 안 됐으니까 밀렸으니까. 인구는 다 여기서 밀려온 거죠. 화성에서도 밀려와서 가는 데가 평택이에요. 최후방이죠. 아산에서도 밀려서 일로 가고 있죠. 안성, 오산, 부천. 저거 다 밀려서 온 거죠. 평택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BIX 산업단지 입주 57%에 불과. 3기 신도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3기 신도시도 자적 용지 확보해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 다찰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적 시설이 충족이 돼서 사람들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니까 밀려와서 평택이라도 산 거다. 근데 저 수요들이 매매 왔으면은 어쩔 수 없이 묶이는데 전세 수요로 밀려왔으면은 지금 전세가 올려가지고 가격 올렸는데 그 수요들이 다시 회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평택은 지금 밀리고 밀렸다. 밀려서 1억 미만 아파트도요. 여기 주워 먹을 거 없냐 저기 주워 먹을 거 없냐 그것도 점점 밀리는 거예요. 실수요 많은 동네부터. 밀리고 밀려서 평택까지 간 거죠. 그런데 외지인도 현지인도 줄고 있다. 서울에서 미친 서울 아파트값 본 사람 서울 아파트만 밀리고 밀려서 저기 사고 있는 거다. 근데 위험수이고 하락거래 비중은 절반이 넘어섰다.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